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좀 마상이긴 한데 아, 나 혼나고 있구나, 또 혼나는구나. 풀타임으로 가면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는 좀 알고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일단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세계 5대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 주로 제가 회사를 입사한 지 3개월 차가 됐어요. 3개월 동안은 조금 많이 혼났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딱 3개월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진짜 잘 혼날 일이 없는 거예요. 혼날 시기가 조금 지났나 보다. 그래서 왜 미국 회사에서 뭐 때문에 혼이 나는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느낄 법한 얘기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근데 혼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상해하지 잘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랭귀지 베리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컬처럴 디퍼런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혼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로 들어가서 그런지 혼날 때마다 그렇게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 나 혼나고 있구나, 또 혼나는구나, 이거는 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한국 회사 문화를 좀 잘 알지는 못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한국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혼나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더 재밌게 영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시죠. 미국에서 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지금 풀타임으로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혼났던 거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혼났던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댔던 거. 풀타임을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인턴을 했을 때 전 회사에서 계속 받았던 피드백이 뭐냐면, 제가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너가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너의 의견을 상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너한테 원하는데 너는 하라는 대로만 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아, 풀타임으로 가면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시를 하는 사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1개월 차 만에 제가 아,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피력을 했는데 어려웠어요. 내가 생각한 미국 회사랑은 좀 다른데? 뭐지? 약간 그랬어요. 요즘에서야 왜 디렉터님이 그때는 아니라고 말했는지가 지금이 감이 오는 거예요. 바로 어제였어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아, 이 부분에는 이 대시보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디렉터님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 그거 하자, I trust you, 이 말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3개월 차에 딱 나온 말씀이셨어요. 1개월 차에는 저희 디렉터님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디렉터님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서로 간에 트러스트를 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잘하려고 했던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미국 회사에 좀 입사를 했다,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뭐 아이디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배우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이 사람들과의 그 트러스트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인 건 굉장히 좋은데 처음부터 막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바꾸려고는 시도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냥 일단 회사 문화를 좀 배우고 이런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디렉터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났던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바로 메일 쓰기입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메일 주고받고 이런 비즈니스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디렉터님이 제가 메일을 이렇게 오피셜하게 보내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입사 2개월 차 때까지는 보내는 메일의 모든 내용을 디렉터님에게 먼저 컨펌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메일 보낼 때 아니고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전에 인턴 회사는 세미컨덕터 회사였거든요. 길게 주저리 쓰는 거를 되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콘텐츠를 그렇게 담아서 메일을 주고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콘텐츠나 메일 형식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메일을 조금이라도 잘못 보내면 오는 사람들이 한 30명씩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메일이 발송되면 다시 고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제 딴에는 메일을 되게 잘 오르게나이즈 했다고는 하지만 디렉터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불명확하게 쓰는 표현들이라던가 꼭 담아야 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담겼다던가, 그래서 이 메일
쓰는 포맷 때문에 되게 많이 혼이 났어요. 미국 회사 입사를 앞두고 계신다 그러면 메일 쓰는 법 있잖아요.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을 조금이라도 익혀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기본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되게 이 메일 포맷에 익숙해지고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콘텐츠를 어떻게 오르게나이즈를 하는 거를 2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문제없이 메일 주고받고 잘하고 있거든요.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혼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3번째. 다음으로 많이 혼났던 거는 일을 할 때 증거물을 남기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회사 같은 구조는 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팀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거든요. 진짜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 팀에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팀에서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는 게 저희 팀의 이제 역할인데 이제 디렉터님이 저한테 거기 팀 누구한테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메일로 요청하기, 2번째가 챗으로 요청하기.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톡 같은 거예요. 특히 메일로 보낼 때는 팀원들 전체를 태그를 해가지고 이분한테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면 거기에 CC에 저희 디렉터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디렉터, 그 다음에 다른 팀원들까지 또 다 CC를 넣어가지고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틀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것도 되게 어렵고 메일로 보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챗으로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디렉터님께 많이 혼이 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되게 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데드라인을 넘어서 좀 늦어졌다거나 딜레이가 됐다거나 그럴 때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메일이 오피셜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챗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메꿔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데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랬을 때 잘잘못을 따졌을 때 다른 팀원들은 그 사람이 늦어서 데이터를 늦게 받아가지고 프로젝트가 늦었어요 라는 거를 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뒤에서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다른 팀원들이 봤을 때는 제가 취합을 늦게 했고 제가 잘못한 게 된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뭔가 잘못했을 때 가장 큰 책임자로 제가 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팀원들이 계속 봐왔던 거죠. 제가 계속 늦게 했다는 거를. 그게 사실 저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 때문에 늦은 건데 메일로 오피셜하게 내용이 보이지가 않으면 그게 다 제 책임이 된다는 거죠. 디렉터님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너는 너 일을 잘 하고 있고 데드라인이 늦는 게 네 탓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일을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다 메일로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번째는 시간 약속.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혼이 났던 적이 많았어요. 일단 이거는 회사의 구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턴으로 일을 했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고객이 없는 회사였어요. 뭐 교수님이나 이거 데드라인 조금만 넉넉하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결정권자가 디렉터님과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있으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그때는 아 미국은 되게 데드라인에 되게 관대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미국이라서가 아니었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미디어 에이전시에 있고 저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디렉터님이 데드라인을 막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 아닌 이상 디렉터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파악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었는데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디렉터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디렉터님이 엄청 화를 내셨죠. 그거는 그 시간에 꼭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트러스트랑 관련이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 팀이 계속 데드라인을 못 맞추고 계속 늦고 그러면 더 이상 이 회사를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회사라면 이 데드라인이나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클라이언트 있는 회사에서 처음 일을 해봐서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디렉터님한테 혼
혼나는 것 중에 아직까지 혼나는 거 마지막은 당연한 걸 왜 물어? 입니다. 실제로 미국 회사에서는 잘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거에 있어서 되게 관대하고 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왜 혼이 나냐. 제 직책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예요. 제 직책의 다른 팀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최소 1, 2년 정도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처음 회사고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구조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지만 다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번째는 맨날 질문할 때마다 조금 위축이 되긴 해요. 이 질문도 좀 당연한 거면 어떡해.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마상이긴 한데 경험이 좀 부족한 탓이고 저는 미국 석사만 졸업했지 언더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갭이 있겠죠. 이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혼나고 물어봐서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일단 그냥 질문합니다. 이 피드백을 언제 안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3개월 차일 때도 계속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 보니까 피드백을 안 받을 때까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베이직한 질문이 없어질 때가 나오겠죠? 지금이 그런 질문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1년이 지나도 만약에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입사 3개월 차가 질문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디렉터님이 넘어가는 수준은 아닐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 회사에서 뭐 때문에 혼나는지, 왜 혼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e both know this is wrong, so why do we carry this on in the air?